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9월 모의고사 수리 가형 3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솔직히 얘기하면 솔직히 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사실 우리 이 문제 많이 봤어요. 이렇게 생긴 문제들을. 그래가지고 문제를 하나씩 읽어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떤 A, B라는 게 있는데 A, B의 곱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MN이라 할 때 그거 구하자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A, B는 뭐냐 라고 했더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이거를 만족한대요. 그때 뭐 이거 M하고 N을 구하면은 이건 계산할 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선생님도 이 문제 처음 봤을 때 당황했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계속 했었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풀 때는 어떤 기울기라든지 지나는 점 둘 중 하나는 줘야지 우리가 쉽다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줄 테니까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된다. 우리한테 주어진 게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A, B가 다 미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처음 보고 AX 플러스 B만 보고서 얘를 어떤 게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조금 고민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를 많이 봤다라고 제가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 진짜 많이 봤을 거예요. 기출문제 보다 보면 이런 문제 어떤 거를 했냐, 이런 문제는 항상은 아니죠. 이렇게 범위가 있으면 이 앞에 있는 함수와 뒤에 있는 함수가 같아지는 점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다? 그 지나는 점을 이 직선도 지나야 되기 때문에 A, B라는 미지수를 둘 다 미지수를 준 게 아니고 그 점을 통해서 기울기만 찾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이게 작년? 재작년?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1번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런 게.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구하고자 하는 애가 두 개의 함수 사이에 있을 때는 항상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얘와 얘의 교점이 있냐부터 따져야 돼요. 그래서 따져봅시다. 자, 따져보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2의 x 마이너스 2제곱이랑 같아지는 것이 있냐라는 거죠. 자, 이러고 나서 봤더니 참 아쉽게도 우리가 2의 x승은 항상 어떻죠? 0보다 크죠? 그 2의 x승이 0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곱한 건 항상 0보다 작아야 되죠. 0보다 큰 거랑 0보다 작은 게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까지 유형이랑은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유형은 교점을 찾게끔 해줬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점조차 찾을 수 없기 때문에 A, B를 둘 다 미지수로 만들어버리고 우리한테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접근을 할 건데 생각을 좀 해봅시다.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 기울기를 할 때는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점을 할 때는 360도 돌려보면서 생각을 하자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가지고 그림을 찾아볼 때 위아래로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쉽겠어요? 360도 돌리는 게 쉽겠어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쉽겠죠. 자,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할 거냐, A라는 것도 몰라요. B도 몰라요. 그렇지만 A라는 거는 어떤 A일지 모르겠지만 하나 고정을 해놓고 B가 그 고정된 A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을 해서 A를 추론해낼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거를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봅시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가 자, 뭐가 있었냐면 y는 2의 x-2승이니까 2,1을 지난다는 소리겠네요. 그래서 2,1을 대충 이렇게 지나는 어떤 지수함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대요. 그러니까 x 앞에 마이너스가 있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그 앞에
함수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대요. 그러면 x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겠죠. 자, 그래서 얘는 뭘 지나냐면 1, 마이너스 1을 지나네요. 그래서 그래프 대칭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두 개의 함수 사이에 어떤 직선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쭉 있으려면 한 가지는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뭐다? 기울기는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A는 0보다 크다라는 걸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 일단은 기울기를 모르고 지나는 점도 몰라요. 그래서 기울기를 고정시켜놓고 위아래로 좀 왔다 갔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찾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나중에 막 찾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어떤 양수인 기울기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걔는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근데 걔가 B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거리니까 우리는 최대 여기에 접할 때까지가 B가 올라갈 수가 있고 최소 여기에 접할 때까지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A라는 게 고정되어 있을 때는 B라는 거가 여기에 접할 때가 최대겠죠.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A, B가 곱했을 때 다시 해서 기울기랑 Y좌표는 곱했을 때 최대가 되려면 그 직선은 언제일 때다? 이 밑에 있는 함수가 아니고 위에 있는 함수에 접할 때 있더라. 다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 어떻게 풀었냐?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에 있는 점을 잡아봅시다. t, 2의 t-2승이라고 잡을게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냥 직선의 방정식 만들었죠. 이거 보이나요? 보이죠? 이렇게 만든 거를 가지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그럼 만들어 보면 y는 저거 밀고 나면 자기 자신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 점 t, 2의 t-2승이라는 점에서의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얘예요. 그럼 얘의 기울기는 a는 2의 t-2일 거고 b는 이거에다 0 넣은 거니까 이거를 묶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최대는 언제 나온다? 얘네들이 곱한 거가 최대가 되는 t값이 존재하겠죠. 그럼 그때 A, B의 곱의 최대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 곱해보면 우리가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썼지만 우리가 t에 대한 함수로 잡았으니까 라지 m t라는 어떤 함수로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쟤랑 곱한 거니까 2의 2t-4에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다? 얘가 최대가 되는 곳이 언제냐? 라고 생각해보면 얘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하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자, 그러면 얘는 묶을 수 있는 게 묶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만 보면 되고 얘 부호는 t가 2분의 1인 곳에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곳이네요. 맞죠?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니까 그럼 우리는 t가 2분의 1인 곳에서 얘의 기울기는 A, B의 곱은 최대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들 여기까지 어떤 식으로 접근하자는 건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기울기라는 게 존재할 때 우리가 그 존재하는 애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최소일 때는 언제냐면 여기에 접할 때가 최소겠죠. 그럼 이 밑에 있는 함수도 똑같이 잡아가지고 똑같이 풀어 나가서 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다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가지고 똑같이 갈 겁니다. 똑같이 갈 건데 우리가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생각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걸 왜 생각해 줘야 되냐라는 걸 우리가 한번 대여봤잖아요. 이게 아까 얘기한 제가 몇 번인지 기억해서 밑에 댓글로 달아놓을게요. 몇 년 전에 나온 21번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풀다가 한번 대일게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 왜 대였냐? 자 봅시다. 얘가 기울기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로 갈 수가 있는데 어떤 기울기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얘랑 얘랑 둘을 동시에 접할 때가 생겨요. 됐나요? 자 그럼 동시에 접할 때는 얘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그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이 기울기보다는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럼 이게 A 값의 최대값이겠죠.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할 때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접할 때 이 점들이 이 점이 있겠죠. 접점. 그럼 이 접점보다 더 작은 값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얘보다 더 커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 처음에 주어진 조건에 만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이 밑에 있는 함수가 위에 있는 함수랑 동시에 접하게 되는 이 점을 찾아야 된다. 됐나요? 그때 이 점보다는 큰 곳에서 이 과정을 해야 된다. 라는 걸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이래서 기출문제를 보는 거예요. 알겠죠?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여봤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점부터 찾을 겁니다. 찾고 나서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최대값부터 좀 구해볼까요? 그럼 최대값은, 아까 여기가 t가 2분의 1일 때였으니까, 2분의 1일 때 생각을 해주면, 2분의 1 넣으니까, 최대값은, 이게 마이너스 3이고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 하나 적어둡시다. 최대값은 나중에 쓸 거니까 얘다라고 하나 적어놓고 나중에 씁시다. 자 그럼 이쪽은 일단 지울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면 안 된다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기출문제를 그럼 왜 봐야 되냐? 우리가 기출문제 다 보고 나면 학생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더 이상 뭘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사설 모의고사를 푼다든지 뭐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푼다든지. 근데 기출문제를 다 풀어봤다고 끝내는 게 아니고 기출문제에서 자기가 틀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이런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 점을 알파 콤마 이거라고 잡을게요. 그럼 여기에 점은 베타 콤마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알파 콤마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과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같아야 된다. 그러면 기울기부터 같다라고 하고 y절편 같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울기부터 같다라고 좀 해보면 이거 미분하면 이 앞에 마이너스 생긴 거니까 얘가 되겠죠? 그리고 제 미분한 거에다 베타 넣은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자, 삑사리가 났네요. 그러면 지수함수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같으려면 지수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베타 마이너스 2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구나 라고 하나 알 수 있겠죠. 됐나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울기가 같으니까 이제 저거 한번 해봅시다.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 보면 첫 번째로 베타에서 직선의 방정식은 이해겠죠?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알파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은 이해겠죠? 자 근데 둘이 같다라고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쭉 나열한 y절편도 같아야 되겠죠? 그럼 얘 y절편은 얘도 묶을게요. 그러면은 얘가 되겠죠? 여기서 1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다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묶으면 얘랑 같아질 겁니다. 됐나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뭘 했다? 기울기가 같다부터 시작했으니까 얘랑은 같다. 그러면은 얘 넘겨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넘기니까 마이너스 2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파 값을 구할 거니까 둘이 더하면 어때요? 2알파가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2분의 1, 뭐였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최소값만 구할 건데 최소값은 얘 위에서 우리가 최대값 구하듯이 어떤 기울기를 잡고서 이렇게 쭉 갈 건데 그 값 중에 이 x값이 2분의 1보다 큰 곳에서 가장 작아지는 곳을 찾자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해봅시다. 저기 뭐 알파, 베타, t 다 썼으니까 이제 S 쓸까요? 미지수? 자, 미지수를 하나 더 써보면 우리가 S라고 할게요. 그러면 S,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에서의 직선의 방정식 찾아봅시다. 직선의 방정식 찾아보면 Y는 아까 한 것처럼 여기 마이너스죠? 됐나요? 자, 그러면 A가 뭐다? A는 얘고 B는 얘다. 그럼 A, B를 곱한 거의 최소값은 여기서 나올 건데 얘는 S에 대한 함수니까 얘랑 곱해서 얘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얘 마찬가지로 미분해서 구해봅시다. 미분해보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얘고 맞다. 자,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라서 묶어보면 ES에 플러스 2 플러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S가 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죠. 언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그러면은 S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소값을 갖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봅시다. 얘 그래프 우리가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어떤 값을 갖겠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감소하다가 그 이후로는 커진대요. 됐나요? 우리 저거 그릴 수 있을 수도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저는 못 그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 S라는 애는 기본적으로 2분의 1보다 큰 곳에서만 존재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 빨간색보다 더 커지는 접선이 생기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래서 2분의 1보다 큰 곳에서 이렇게 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최소값을 언제겠어요? 2분의 1일 때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다 2분의 1 넣어주니까 2분의 1 넣어주면 계산이 안 될까요? 마이너스 3은 잠깐만요. 여기가 제가 뭐 한 거죠? 여기 2죠? 2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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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거 없어지면 안 되는데 없어져가지고. 자, 그럼 2분의 1 넣으니까 2네요. 됐죠? 그래서 최소값은 얘구나. 구하는 게 보다 m에다가 소문자 m의 세제곱을 곱한 거의 절대값이니까 얘 세제곱에 얘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지워지겠죠? 그럼 2분의 1에 2분의 3의 세제곱이니까 답은 16분의 27. 둘이 더하나죠? 더하는 거니까 16분의
27을 더한 43이 답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들 됐나요? 자, 이 문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봅시다.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기울기랑 점 중엔 하나 알려줄 거다 였어요. 그쵸? 그럼 기울기랑 점 중에 하나 알려줄 건데 이 문제는 안 알려준 게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봅시다. 어떻게? 그 기울기랑 점은 이 사이에 있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하나의 문자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줬죠. 이해가 되나요? 결국에는 같은 얘기예요. 기울기를 알려주든 점을 알려주든 한 문자로 표현하든 이거를 A랑 B를 동시에 보려고 하지 말자라는 소리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풀 수 있으려면 하나의 문자로 표현이 다 가능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얘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지수 2개가 나오면 이게 뭐 고등학교에서는 미지수 2개 넣는 방정식 이런 함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 접해봤을 텐데, 이렇게 미지수 2개가 나오면 하나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하나를 왔다 갔다 버리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모양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과정을 쭉 했는데, 항상 이거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사이에 있는 함수 생각할 때 주의할 게 뭐다? 일단 첫 번째로는 두 함수의 교점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럼 그 교점을 반드시 지날 테니까.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점이 없다면 얘랑 동시에 접하는 어떤 직선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직선을 바탕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려고 해야 된다. 이 직선 놓치는 순간 어마어마한 오류가 생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냥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우 뭐지, 세제곱 했는데 2가 없어지고 우리는 주관식인데 어떻게 2에 세제곱이 들어가는 어떤 식을 넣어놓은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이해가 됐나요? 그런 생각으로부터 아, 내가 어딘가 오류가 있구나, 뭘 빼먹은 거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예전의 기출 문제를 생각하는 거죠. 다들 이해됐죠? 나는 그래가지고 이번 9월 모의고사 등급 컷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제 본 거를 저도 이제 막 풀어봐가지고 막 풀어본 거라 아직 학생들의 반응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어렵다고 어제 제가 몇 명 이렇게 대화해봤을 때 어렵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쉬웠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유형을 많이 공부를 할 텐데, 지금까지 유형 공부를 잘한 친구들, 많이 해본 친구들은 9월 모의고사가 비교적 쉬웠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6월 모의고사가 어려웠다고 느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유형 공부보다는 자기가 이제 이론적으로 많이 공부한 친구들은 6월 모의고사가 비교적 쉬웠고 9월이 어려웠다고 느꼈을 겁니다. 왜냐? 6월은 지금까지의 유형하고 좀 많이 달라졌었어요. 우리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어떤 게 평소에 나오던 것들이 안 나온 것도 있었고 갑자기 새로 나온 것도 있었고 됐죠. 근데 9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고3 친구들이 결국에는 교육과정 마지막이잖아요. 시작과 마지막을 동시에 하고 있죠. 그러면 갑자기 생뚱맞은 6월 같은 문제를 내보니까 반응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으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안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제 내피셜이죠. 제 생각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나오던 유형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자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 이제 앞으로 수능 12월 달에 볼 친구들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준비를 할 때 자기가 6월이 어려웠다는 친구들은 유형 공부가 아직 덜 된 친구들이니까 기출 문제를 더욱더 열심히 분석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자기가 9월 달이 쉬웠는데 6월 달이 어려웠다는 친구들은 너무 유형 분석만 했다 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문제가 나오면 접근을 못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이론적으로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어떤 식으로 반영을 잡아야 될지.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9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